27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마주친 건 낭독회 무대 위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한마디는 50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성우님,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네요. 지금 다시 시작해도 될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중년의 이야기들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2025년 여름, 서울 마포구 연남동.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지고 오래된 문고판 소설책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이지수 53. 성우 경력 27년 차. 그녀는 낭독회라는 말이 주는 울림을 늘 조심스러워했다. 녹음실에서 작업할 땐 익숙한 대사도 청중 앞에 서면 한 음 한 음이 달라졌다. 오늘은 특별한 낭독회였다. 작고 조용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문학 낭독 행사. 주제는 그 여름의 기억. 이지수는 연단 위에 섰다. 무대 조명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날 그 사람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서로를 놓아야 했다. 그 순간 관객석 한가운데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백준호. 그녀의 전 남편. 건축가였던 그는 이제는 약간 더 마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작은 노트를 쥔 채 말없이. 지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목이 탔다. 그러나 대사는 계속 이어져야 했다. 이제 와서 말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놓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화였다고. 낭독이 끝났고 박수가 이어졌다. 무대 뒤편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가 다가왔다. 지수 씨,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하네요. 그 말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괜찮다는 말과 왜 왔냐는 말이 부딪히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먼저 말을 이었다.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지수 씨 이름이 있어서 그냥 들어왔죠. 혹시 불편했나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오래전 서로에게 지친 말들로 상처 주고 마지막 문을 닫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요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혼자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자신의 목소리 속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그는 메일을 보내온다.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성우가 필요합니다. 지수 씨 목소리 다시 함께하고 싶어요. 메일을 받은 건 낭독회 이틀 뒤였다. 보낸 사람은 백준호. 제목은 짧았다. 작은 작업 제안 드립니다. 지수는 마우스를 올려 눌렀다. 지수 씨, 서울 성북동 신진 건축 전시에 들어갈 오디오 가이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시 기획자 쪽에서 따뜻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를 원했고 바로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창을 닫지 못했다. 그의 이름이 보이는 메일함은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요청의 문장엔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지수는 성북동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커피 2잔 사이 공간은 익숙하고 낯설었다. 당신이 전시를 맡았다고 들었을 땐 솔직히 놀랐어요. 저도 내가 다시 이런 공간 안에서 지수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곤. 그는 말을 흐렸다. 지수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작업 내용은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전시 도면과 대본 초안을 보여주었다. 7개 공간이 있어요.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 안에 내레이션이 필요해요. 가볍고 감성적인. 하지만 과하지 않은 톤이면 좋겠고요. 지수는 파일을 훑으며 말했다. 이런 건 대사보다 숨의 간격이 중요하겠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수 씨가 필요해요. 그의 말에 지수는 눈을 피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었다. 당신과 다시 작업을 한다는 건 단순히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서로의 감정을 한 음씩 맞추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거 쉽진 않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수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녹음 첫날. 작업실에는 오래된 마이크 하나와 간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마이크 앞에 섰고 그는 조용히 이어폰을 쓰고 앉았다. 첫 대사는 짧았다. 이 공간은 시간을 담습니다. 기억과 건축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이 울림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그 울림은 유리병 너머 그의 눈빛을 흔들었다. 좋아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예전의 기억들이 음향처럼 되살아났다. 함께 마이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녹음하던 시간, 작업 뒤 나눴던 조용한 맥주 한 잔, 그리고 그 안에 묻어 있었던 많은 감정들. 녹음이 끝난 후 그가 말했다. 지수 씨, 오늘 참 좋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가 예전엔 이런 대화를 자주 놓쳤다는 걸.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녹음 파일을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 사이사이에 그의 숨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작업실을 나서기 전 준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넨다. 이거 예전엔 전하지 못했던 대본이에요. 그때 우리 마지막 녹음 날 읽히지 못했던 대사. 서울 홍제동 지하철역. 이지수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며 손에 쥔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다. 바로 전 준호가 건넨 그 종이. 노란빛이 도는 A사 용지. 한쪽이 접힌 자국 그대로였다. 손글씨. 그리고 익숙한 문장. 당신이 있어 따뜻했던 공간이 지금은 차가운 벽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다. 무너질까봐, 아프게 할까봐. 그 아래 조그맣게 쓰인 한 줄. 그 문장을 그날 당신 목소리로 듣고 싶었어요. 지수는 무언가 안쪽에서 조용히 쿵 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마지막 녹음. 두 사람은 결국 그 장면을 끝내지 못한 채 마이크를 내렸고 그 이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준호는 그 대사를 그녀에게 읽게 하지 않았다. 이 대사는 지우자.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야 알았다. 그 말이 편집의 의도도 프로의 판단도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의 진심을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던 것이다. 그날 밤 지수는 그 대사를 스마트폰 녹음기에 조용히 녹음했다. 당신이 있어 따뜻했던 공간이 지금은 차가운 벽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벽을 허물 수 없었다. 무너질까봐, 아프게 할까봐. 숨을 고르고 그녀는 다시 말했다. 지금이라면 그 벽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다음 날 그녀는 그 녹음을 그에게 메일로 보냈다. 제목은 짧았다. 7년 전 오늘의 답장. 답장이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끝난 장면이네요.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 말에 지수는 처음으로 웃었다. 7년 전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이 이제야 완성된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준호는 지수에게 뜻밖의 제안을 한다. 다음 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작업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둘 다 이름이 올랐어요.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서초구의 한 방송국. 녹음실 복도는 고요했다. 음향이 벽마다 스며드는 구조라. 두 사람의 발소리마저 낮게 울렸다. 이지수와 백준호는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다시 같은 공간에 이름을 올렸다.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지구의 소리, 자연의 리듬.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교차로 흘러가는 기획이었다. 프로듀서는 말했다. 두 분의 음색이 서로의 공간을 살리는 구조예요. 너무 감정 넣지 마시고 그러면서도 진심은 살려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조용히 웃었다. 이제 다시 옆자리에 앉게 되네요. 지수는 모니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낯설진 않네요. 생각보다. 녹음이 시작됐다. 준호의 첫 문장. 바람은 지나간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바로 이어졌다. 기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걷고 다시 느낍니다. 두 목소리는 부드럽게 교차했다. 음과 음 사이, 숨과 숨 사이, 그들이 놓쳤던 대화가 이제는 음향처럼 이어졌다. 쉬는 시간, 지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지금 이 작업, 준호 씨가 제안한 거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 지수 씨가 함께라면 좋겠다고 직접 말했어요. 왜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내레이션이란 게 단순히 목소리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과 호흡을 맞추는 거니까. 그는 덧붙였다. 그걸 이제서야 당신과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늦지 않았을까요? 그걸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그 말에 지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녹음 마지막 문장은 두 사람이 동시에 읽는 구조였다. 시간은 멀어지지만 감정은 다시 가까워진다. 이 목소리를 통해 녹음이 끝난 후 방 안은 조용했다. 그 고요 속에서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 씨, 이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의 이어폰을 조용히 빼내 자신의 귀에 꽂았다. 같은 소리를, 같은 시간에, 같은 감정으로 들었다. 그게 대답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우연히 준호의 작업실 벽에 걸린 설계도를 보게 된다. 거기엔 이지수 낭독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 양재동. 백준호의 작업실은 조용하고 단정했다. 지수는 그날 다큐멘터리 녹음을 마친 후 그의 초대로 이곳을 처음 찾았다. 회색빛 타일과 원목으로 꾸며진 공간은 마치 갤러리 같았고 그의 성격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여기서 대부분 설계 작업을 해요. 요즘엔 전시 공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준호는 커피잔을 건네며 그녀를 벽 쪽으로 안내했다. 거기엔 액자처럼 걸린 설계 스케치 몇 장이 있었다. 그중 하나, 검은 잉크로 그려진 단층 구조도면 거기에 적힌 글자가 지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지수 낭독관. 그녀는 그 이름 아래를 천천히 따라 읽었다. 독립 낭독 공간. 음향 최적화 설계. 1인 수동 조명 및 녹음 기능. 이건? 준호는 조금 당황한 듯 웃었다. 원래는 기획 단계에서만 머물 생각이었어요. 이름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적은 거고요. 지수는 설계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왜? 내 이름이죠?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공간을 상상할 때 그 안에서 낭독하고 있을 사람의 얼굴이 당신이었어요. 고요한 정적. 지수는 예전과 달라진 그를 느끼고 있었다. 직선적이고 일 중심이던 준호는 이제 감정을 공간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공간, 실제로 만들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북카페 옆 공간이 비었어요. 전시와 낭독을 연결하는 곳이죠. 당신 목소리가 울리면 그 벽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지수는 예전에 그가 하지 못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형태가 되어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때 우리 말을 잘 못해서 헤어졌던 거 알죠?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벽 대신 창을 만들고 싶어요. 지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설계도에 손을 얹었다. 나 그 공간에서 첫 낭독해도 될까요? 그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응답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걸 기다렸어요. 며칠 후 지수는 북카페 옆 작은 공사 현장에 방문한다. 현장 벽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지수 낭독관. 그녀의 목소리가 시간을 따뜻하게 덮습니다. 서울 부암동의 조용한 골목. 작은 북카페 옆 새하얀 공간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다. 이지수 낭독관 오픈 낭독회 여름의 끝. 목소리로 남다. 그날 카페 안은 조용한 감동으로 채워졌다. 손님들은 대부분 그녀의 팬이거나 성우 이지수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날만큼은 누군가의 아내도 이혼한 여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목소리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공간은 단순했다. 기둥 하나 없이 트여있는 벽면 한쪽엔 창이 나 있어 햇살이 들어왔다. 그리고 천장은 지수의 목소리가 머물 수 있도록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 의자에 앉아 대본을 펼쳤다. 여름은 모든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땀과 함께 마음도 스면하고 햇빛은 숨은 감정을 적나라하게 비춘다.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청중들의 숨소리마저 줄어들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구절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여름의 끝, 나는 다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 그 순간 청중 속 한 남자의 눈빛이 마주쳤다. 백준호. 그는 한쪽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낭독을 듣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박수도 말도 없이 그저 담담한 응원을 담고 있었다. 낭독회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나누며 빠져나갔다. 지수는 조용히 마이크를 정리하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느꼈다. 좋았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그의 말에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사실 그 구절은 원래 대본에 없었어요. 알아요. 당신 말투였으니까. 조용한 정적. 그는 다가와 낡은 시집 한 권을 내밀었다. 이거 기억나요? 우리가 결혼 전 한밤중에 같이 읽던 시집. 지수는 표지를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다. 서정주의 여름 편지. 그는 책갈피를 펼쳤다. 그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 마음은 이미 그대의 계절 안에서 숨쉰다. 지수는 천천히 책을 닫았다. 당신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네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잊은 적 없으니까요. 그 말은 그 어떤 약속보다 조용하고 그 어떤 사과보다 따뜻했다. 며칠 후 지수는 혼잣말처럼 남긴다. 이젠 다시 이름을 불러볼까 싶네요. 준호 씨를. 늦여름의 기온이 여전히 남아있는 8월 중순. 서울숲 근처의 작은 산책길에서 이지수와 백준호는 나란히 걷고 있었다. 조용한 주말 오후 사람들의 말소리는 멀고 풀벌레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주변을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 이젠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란 게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 지금처럼 걷는 순간일 것이다.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날 낭독회 마지막 구절. 고마웠어요. 아무 말 없이 내 마음을 감싸준 것 같아서. 지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내 마음을 꺼낸 거였어요. 누구한테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솔직해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며 섰다. 지수 씨. 그녀는 그제야 눈을 마주쳤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그 말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가장 조심스럽고도 가장 분명한 표현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말없이 그는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천천히. 준호는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 곁에 있는 게 가능하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지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다시 뭔가를 맺자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도 좋겠네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름을 다시 부르는 데는 7년이 걸렸고 마음을 다시 여는 데는 아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의 이해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걸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지수에게 손편지 한 장을 건넨다. 그 편지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편하다면 이 가을 우리 다시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겠어요? 전남 여수. 늦여름의 햇살이 여전히 눈부셨다. 지수와 준호는 파란 지붕이 얹힌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신혼여행지였던 여수를 다시 찾았다. 달라진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이었다. 바다 앞 방파제에서 지수는 조용히 바람을 맞고 있었다. 바다는 참 신기해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언제 봐도 같은 것 같지만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움직이죠.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 말, 지금 우리 얘기 같네요. 그는 대답 없이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밤 게스트하우스 안. 지수는 잠들기 전 가방 안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흰 봉투 속 작은 청첩장이었다. 백준호 앤드 이지수. 함께 낭독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놀란 듯 봉투를 다시 보았고 문득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안에서 오래 묵힌 문장을 이제 꺼내볼까 해서요. 지수는 조용히 청첩장을 내려다봤다. 이건 그때 우리 결혼식엔 없었던 거네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약속보다는 이해를 담고 싶어요. 부부가 아니라 동행자로서.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그 청첩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번엔 내가 낭독할게요. 우리 인생의 시작을.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잔잔히 울려 퍼졌다. 청첩장은 실제로 뿌려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낭독회를 열었다. 이름을 다시 부르며 당신을 다시 알아가며 청중 속 누군가가 물었다. 두 분은 이제 어떤 관계인가요? 지수는 웃으며 답했다.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두 작가예요. 목소리로, 감정으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혼 후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감정, 그들이 다시 이름을 부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은 더 감동적인 은빛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